강원도 취재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이번 시간에는 강대규 변호사님 그리고 취재요정 장진철 선배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 또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뵀는데 참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SNS에서 또 자주 소통을 하니까. 대화도 가끔 하고 네, 전화도 가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연일 검색어에 오르는 단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독감 백신 그리고 사망입니다. 이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하고 홍천에서 이제 독감 백신 접종 뒤에 사망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 좀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예. 좀 이에 대한 좀 생각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춘천하고 홍천에서 7, 80대 이제 노인분이 두 분이 사망을 했어요. 네. 사망을 했는데 하루 전 또는 한 사흘 전에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은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방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추정이 나왔던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뭐 지금 30건, 40건 약간 통계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시민들한테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대한 뭐 의사협회 이런 데서도 예방접종을 잠깐 유예를 하자 이런 이제 뭐 네. 얘기까지 좀 나왔었고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사망과 이 백신 접종의 네. 연관성은 낮다, 인과성은 낮다라고 결론을 해서 이 26일 예. 만 62세에서 69세 무료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예. 네, 지금 뭐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맞으시러 가신다고 네. 네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따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맞으러 가신다고 얘기한 날이 또 때마침 사망자가 나온 춘천에서 나온 날이라서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10월 안에 맞아야 이게 효과가 제일 그렇죠. 크다고 네. 하니까 예, 예. 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 이렇고 또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은 네. 맞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 어르신들은 또 내가 자녀한테 괜히 걸렸다가 예.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또 폐가 될까봐 될까봐 또 이거 맞아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거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은 그 전문가들은 그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매번 인터뷰 나오시는 그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 네. 네. 백신 맞아야 된다. 네. 꼭 맞으세요.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거에 한편으로는 언론 보도가 이 영향을 좀 미친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좀 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예방의학회의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좀 들어봤는데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65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로. 그런데 그거하고 지난해 독감 예방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사람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노인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김호란 교수 말씀은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원인 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불신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처음에 논란됐던 문제는 지금이야 이제 상당수 노인분들이셔가지고 네, 다 네. 기저질환이 있었구나 하는데 처음에 최초 보도가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생에 그렇죠. 뭐 지금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궁금한 거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거기에 대해 보도는 또 안 나왔어요. 물론 네.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네. 뭐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백신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게 명확해졌으면 좀 좋겠는데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네. 저는 아직은 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안에는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케이스 26건을 집중 조사를 좀 해봤대요. 그래서 26건 중에 유가족 동의를 얻어서 20건을 부검을 했답니다. 네. 1차 부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6명은 명확하게 이 백신과 사망 관계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밝혀졌고 나머지 이제 14명 정도는 백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지만 요거는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2차 부검이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의료 전문가들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이 부검을 해보니까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백신하고 상관없이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어떤 질환이 앓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안감 때문에 이 백신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게 특정 연령층에서 사망 보고가 나왔다는 건 예. 결국은 백신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이게 백신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예. 좀 효과적이면서 이렇게 마른 사람의 생명을 좀 살린다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야 신뢰성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자들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 농민분들이. 근데 오이를 길렀는데 오이가 뭐 기형적으로 다 자라는 거야. 자기가 심은 오이가. 그러면 이제 그 종료를 공급했던 그 회사하고 분쟁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료 회사들이 보통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그때 만들었던 종료 중에 당신네 집만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농사를 지을 때 뭐 기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사의 조건의 외부에 의한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백신의 어떤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백신이 특정 제조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했던 분들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백신 자체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나온 케이스들은 백신 그 제조 번호가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1000만 명씩 맞는 건데 10년 정도 백신을 똑같은 백신을 맞아 왔는데 그러면 1000만 명씩 이렇게 10년 동안 맞았을 때 나왔던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건 안전하다고 일단 봐야 되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이재갑 교수 네, 저 확실하게 이제가 밝혀주세요. 뭐 팬클럽 들어갔죠. 아니 이분이 하세요?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싶네요. 이재갑 교수 어떻게 좀 섭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좀 일각에서 들리는 말이 네. 이번에 좀 질병청이 좀 너무 좀 늦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대응이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늦었다. 일단은 네. 뭐 이번에 백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상원 유통 예. 있었고 그리고 백색 입자가 나온 침전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질병청이 좀 조사를 너무 늦게 해서 이 오히려 불신을 더 키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망이 계속 네. 나오면서 이거 역시 2주를 달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못 믿겠다 이런 좀 반응들이 많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목숨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이 생명권이라는 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면 뭐 생명권을 상실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사실 기존의 정부들도 이명박 정부도 국민과 멀어지기 시작한 게 광우병 집회부터 시작이었는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었던 거고 예. 박근혜 정부도 뭐 세월호 안전 문제도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국민과 멀어지게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뭐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아무런 대통령 발표가 있지 않아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냐. 야당에서 네. 이거를 네. 정무적인 어떠한 뭐 공세로 이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 국민들 네.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례로 여기에 이제 국민들 그 분열에 불을 붙인 야당 정치인들이 몇 명 있는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문제가 되는 뭐 상용 백신 약품을 배달한 땡땡 약품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의 사돈이다. 이렇게 SNS에 저격글을 올렸어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예, 가짜 뉴스로 저격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땡땡 약품의 자녀분께서 지난해 결혼을 했는데 사돈 이름이 김종민은 맞아요. 근데 동명이인인 거예요. 동명이인. 근데 이 국민의힘 이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들었으면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삭제는 했어요. 이거 아니다라고 취재 들어가니까 아니다 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어서 듣고 올린 거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의혹 제기 자체가 조금 그렇죠. 예. 엉뚱한 대로 엉뚱하죠. 제기- 저희가 예.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문제는 국민
개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귀책 사유로 인한 경제난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생명권은 가뜩이나 국민이 나의 귀책 사유 없이 내 생명권이 박탈당한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는 좀 예. 자제하고 네. 정책적인 비판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망을 한 분들 중에 백신을 뭐 하루 이틀 전에 맞아서 사망했던 분들이 지난해 1,500명이었다는 걸 아무도 기자들이 몰랐거든요, 사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포인트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이 뭐 어떤 데입니까? 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으로 잘 막아서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료 전문가다 보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절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조심스러우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내가 백신을 접종하러 갈 텐데 답을 빨리 안 주니까 이제 답답한 거긴 하지만 그런 질병 관리를 대응하는 어떤 국가기관이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그러면 신뢰도가 더 낮아지잖아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